안녕하십니까. 방문각 주택관리사무소 시설결혼의 김용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썩 잘하는 남자 설신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신재 교수님을 모시고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것이고 그 과목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민법이라는 과목은 한자 그대로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민법이라고 한대요. 중요치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법의 바탕에 숨어져 있는 것이 이겁니다. 법원에 가서 내가 원고되어서 상대방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민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민법의 과목은 자꾸 좀 들어보시라. 소송상의 용어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어렵다. 두 번째, 용어 자체가 한자로 돼 있다 보니까 한자에 숨어있는 뜻이 어렵다.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이게 처음에 말 배울 때 엄마 아빠란 얘기를 애들이 그냥 의미를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엄마 아빠 의미가 통하는 것처럼 민법이란 용어도 자꾸 들어보시면 그런 뜻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민법은 제가 최고입니다. 민법 썩 잘하는 남자가 책임질 테니까 천천히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일단 한자 용어가 많으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들어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민법 자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파트가 있고 또 버려야 할 파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은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요.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친족법이 있고 상속법이 있는데 저희 시험은 민법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만 봅니다. 그중에 민법 총칙에서 출제 비율이 60%를 의미하는 24문항, 물권법에서 20%를 의미하는 8문항, 채권법에서 8문항을 의미하는 20%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세 파트에다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 여러분이 힘을 쓰느냐 해서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60%가 나오는 민법 총칙에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민법 총칙 24문항이 나오면 공부 좀 하시면 그냥 가볍게 20문제를 맞추세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대리권이나 네. 법률행위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물권을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게 민법 총칙 위주로 하다 보니까 법률행위도 쉽고 그다음에 대리도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험이 지금 이제 25회, 26회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오는 그 테마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파트에 이거, 이 파트에 이거, 이 파트에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강사 역할 아닌가요? 그러니까 천 범위가 다 중요하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들은요 1년 동안 한 번 강의해놓고 했대요. 이건 한 게 아니야. 그래도 강사가 되려면 적중을 시켰다고 하면 그 파트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10번 이상 한 다음에 나와야 강의한 거지. 근데 자기만 강의했대. 수업장 기억 못 하는데 이런 강의 제한합니다. 그래서 대리 관련 파트도 물론 어렵죠. 서면시 어렵죠. 근데 문제는 듣다 보면 수업 시간에 계속 이 파트는 작년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올해 안 나올 거예요. 물론 설명은 다 할 거예요. 이 파트는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찝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민법 총칙만 하셔도 24개 중에서 그래도 기본 과정만 들으셨다면 22개 이상은 맞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께서는 기본적인 점수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네. 총칙만 하면 되겠고 네네. 그보다 높은 점수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물권, 채권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질문 중에 이제 어디 파트를 버려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민법은 채권법 버리세요. 8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기본 과정 할 때 민법 총칙 설명할 때 채권법 가장 중요한 해지, 매매계약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민법 총칙이 안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민법 총칙 할 때 민법 총칙만 할 수 없어서 물권법, 채권법을 하다 보니까 민법 총칙 그 과정만 제대로 좀 듣고 이해하신다면 채권법 8개 중에서 4문제는 맞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채권법 파트는 8문제 중에서 8문항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4개 문항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공부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자, 민법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법조항 해석에 관한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판례에 관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한가요? 저희 민법 기출문제를 보면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는 지문이 40문항 중에서 37문항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0문항 중에서 37, 8개가 판례에 의하는데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판례가 여러분의 시험에 결코 당락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판례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사례가 해결됐으니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문제는 두 문항 정도에서 법조항이 나올 텐데 법조항 중에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이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법조항인지를 모르고 푸신 분이 많아요. 혹시 제 강의를 들어보셨다면 제 강의의 특징, 저는 민법 총칙 1조부터 몇 개는 되지 않지만 186조까지 다 외우잖아요. 또 물권법도 187조부터 372조까지 다 외우잖아요. 다만 채권법은 저도 버렸기 때문에 못 외웁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그래도 민법을 썩자나 남자라고 강조한 이유는 저만큼 민법 법조항을 외우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면 조항이 생명이고 조항이 고득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하고 법조항 중에서 굳이 택하라면 판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기억에 남게끔 계속 연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다만 법조항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법조항만큼은 항상 제가 기본서 보고 법조항 몇 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 합격은 껌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판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5개 지문 중에 법조항을 해석하는 그렇죠. 지문이 나오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판례 문제가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4개가 판례고 하나가 법조항이 답이에요. 아하. 그래서 법조항 해석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그것을 잘 따라서 이해하고 숙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월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초 강의 했고 기본 강의 했고 그리고 이제 심화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달부터 강의를 듣는 분들은 심화 과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초 기본 과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2023년 지금 1월, 추운 1월 달 이제 처음 들어오셨다, 강의를. 그러면 현재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화 과정 듣지 마시고 10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기본 과정 위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본 과정만 들으세요. 이유는 제가 기본 과정 할 때 민법 총칙 위주로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물권법, 채권법을 같이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정만 들으셔도 최소한 여러분 원하는 점수가 몇 점인지를 모르겠지만 그 점수 맞을 거예요. 최소한 문제수로 따지면 40개 중에서 28개 이상은 기본 과정에 녹아 있어요. 녹아 있으니까 기본 과정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1월부터 듣는 분들은 지금 심화 과정을 하더라도 기본 과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기본 점수는 충분하게 획득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자 만약에 3월부터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월부터 들으신 분들은 내년에 시험 보셔야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합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합격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기본 과정만 들으세요. 3월에 오신 분들이 오히려 합격률이 좋아요. 왜냐하면 경험상 놓고 보면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뒤를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가셔. 오히려 작년에 오신 9월 달에 오신 분들이 뒤를 쳐다보세요. 근데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뒤를 쳐다볼 겨를이 없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고 갈 때 합격합니다. 이분들에게 추천해드린 강의 기본 과정만 들으세요.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민법 총칙 위주로 강의하면서 필요한 물책만 다 갖다가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왔을 때 문제 풀고 있잖아요. 예. 문제 풀지 마세요. 문제 풀어도 의미 없어. 문제를 풀면 답만 외운다. 있다 없다만 외워. 그러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을 알아야 뭐 있다 없다를 따지죠. 그러니까 저희 시험이 다른 시험하고 틀리게 1차가 세 과목 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과목을 공이 6점 맞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에서 80점을 맞고 나머지 시설하고 회계에서 한 60점 정도 맞으시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법을 고득점이 나오려면 기본 과정만 들어도 충분하게 고득점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민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자, 그리고 우리 설신재 교수님 강의를 잘 따라서 하면 합격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법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시 만나요.